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최근 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면서 기업의 금융비용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기업은 어려운데 역설적이게도 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발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다시피 네.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인상됐지 않습니까? 너무 몰랐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금리 인상을 이유로 해서 회생 파산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과거에는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회생 파산 문의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금리, 대부분의 회사가 회생 파산의 이유가 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네. 그 은행들이 한 1%대 금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최소한 5%에서 8%대 그 금리를 쓴다니,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뭐 5배에서 7, 8배까지 이게 비용이 지출이 많게 돼서 더 이상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게 뭐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이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군요. 예. 그 코로나 때는 이게 뭐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한계 기업을 살려준 측면도 있어요. 살려주려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니까 원래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도태됐어야 되는데 낮은 금리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버텨왔던 거예요. 거죠. 예, 버텨왔다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되니까 그런 한계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판단하기에 매출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 네. 이러면 회생 쪽으로 좀 문의를 하시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매출도 힘들다, 이자 감당도 힘들다 하면은 이제는 파산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죠. 아니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7%대 금리인데 이게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더 오를 그렇죠. 수도 있고요. 예. 이 정도의 금리 거의 얼마 만에 보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 2001년도에 연수원을 다녔는데 네. 그때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7%였어요. 어머머.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대출 이자가 지금 다시 회귀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때 그 뭐 15년이 또 더 된 그 네. 시간 동안 조금 야금야금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팍 올랐죠. 예, 맞습니다. 자, 7% 금리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이 이제 부채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발을정 어떤 일들, 기업 회생과 파산을 주로 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된 분야가 있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 회생 파산제 거의 올인한 로펌이거든요. 네. 이게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일 자체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이라는 게 그 기업 쪽 측면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또 법원 측면에서 할 일이 많고 맞아요. 또 채권단 쪽 관계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다른 송무 사건, 일반 토송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소송 사건과 이런 기업 회생, 기업 파산 사건을 병행하기가 현실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구나.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쪽 분야의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감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또 경제적인 상황과 딱 맞닿아 있잖아요. 예. 이쪽 일이. 그래서 예. 경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센스도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업 파산을 하다 보면 네. 그 회사에서 대표님도 그렇지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망한 기업에서 계속 다녀야 되냐. 대부분의 보통 기업 같은 경우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승진할 욕심으로 계속 열심히 다니고 일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뒷수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로펌에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주고 네.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하지 못해주면 거기는 회계팀들이 거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요. 어머.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생 파산은 거의 회계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영업보다는 회계 쪽이 중요한 파트인데 그 회계팀이 나가버리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대표님이 그런 서류 떼고 뭐 이런 걸 아는 것도 아니고 대표들도 사실 그 본인의 회사의 부채나 이런 거 자세히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대표님은 자기 재무제표에서 왜 이 계정 과목에 이 돈이 계상돼 있나를 잘 몰라요. 어머.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대부분 건설회사 같은 경우 예,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건물 신축할 때 얼마 들었냐 그러면 50억 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재무제표 보면 그 100억이 돼 있어요. 그럼 왜 100억이 돼 있냐? 그럼 이거 왜 100억이 돼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 그렇구나. 예, 예. 근데 또 뭐 그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100억으로 계산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대표님들은 그런 부분이 잘 몰라서 회계팀을 어떻게 잘 로펌에서 관리를 하면서 네. 이분 스트레스 안 받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 업무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예. 편하게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계팀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네. 연락 오면은 법원 관리위원, 법원 조사위원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와요. 네. 아니 지금 법원에서 관리위원, 조사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다. 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 어머. 그러니까 시시콜콜까지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머. 예. 그러니까 그런 할 일이 상당히 많죠. 범위가 되게 많네요. 예. 근데 그 대답을 못 해주면 네. 그 회계팀 같은 경우는 그 법원 조사위원, 관리위원, 심지어 뭐 채권자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회계팀과의 그렇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네. 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하시죠? 보통 저희들은 대부분 네. 기업 쪽 위주로 하죠. 그렇죠. 기업 쪽 위주로 하다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개인 회생과 개인을. 개인 파산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대부분 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님이 연대 보증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 사모님이 연대 보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도산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도 또 뭐냐 개인 회생 개인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주력을 하진 않지만은 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로펌 이제 발을정처럼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도 해주고 이제 직접 모든 것들을 하시잖아요. 김 네. 변호사님은. 네. 다른 로펌도 좀 이런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다. 예, 예. 대부분은 그 사무장님들이 하실 텐데 네. 예, 그분들은 과거에 했던 게 루틴한 방식대로 계속 그렇죠. 진행을 하겠죠. 근데 비슷한 거죠. 뭐 그 병원 가도 간호사님이 이게 계속 경력이 있어도 그렇죠. 수술을 직접 못 하듯이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적 일도 그 아무리 그쪽 분야의 사무장님 오래 계셨다 하더라도 이 법을 완벽하게 깨뚫지 않으면 네. 그중에 또 실수를 하니까 이 실수가 상당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상당히 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무장님이나 그분들도 노하우가 있고 네. 그들의 루틴이 또 있겠지만 네. 존중해야겠지만 그래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같이 그렇죠. 일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기업 회생하는 변호사가 이게 덕목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예, 한데 그렇죠. 예. 기업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좀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창하게 뭐 경력이 좋아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 요걸 차치하고라도 네.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변호사님이 전화를 잘 받아야 예, 된다고? 너무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전화 오는 게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네. 대표님 전화 오죠, 회계팀 전화 전화 오죠, 오죠. 채권자들 전화 그렇죠. 오죠, 법원 전화 오죠. 하여튼 이 전화를 잘 받아주고 바로바로 즉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 저는 사실 예.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 네. 기억하세요. 이제 첫 네. 촬영장에서 변호사님 딱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분은 왜 저렇게 바쁘시지? 물론 네. 변호사님들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촬영하러 오셨는데 여기서까지 중간중간 전화를 받는 걸 보시고 보통 아니시구나 그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 회계팀 같은 경우도 저희들 답변을 딱 받고 그 답변을 전제로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은. 근데 저희들이 답변이 늦어지면 그 다음 일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전체적인 일이 다 스톱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오면 바로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요. 요즘은 전화 이렇게 안 한대요. 그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전화를 바로 받아야 한다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좀 친절해야 됩니다, 진짜. 아, 기본이죠. 예, 그건 진짜 친절해야 돼요.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회생 파산 들어가면 뭐 죄인은 아니지만 네. 법원이나 채권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불량한 사람으로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뭐 대화라든지 이해관계인 대화가 항상 좋지가 않아요. 항상 약간 좀 모욕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가 이게 이루어지니까 실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이나 그 회계팀이나 그 직원들은 이게 약간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화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이나 그 회계팀한테 상당히 항상 힘을 주고 중재를 하면서. 항상 친절하게 해줘요. 예. 친절 예, 중요하죠. 친절해야 돼요. 진짜 친절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이쪽 일은.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법무법인 발의청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회생법원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그 동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문, 그러니까 정문이 따로 있고 동문 쪽 건너편이고 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 회생법원이 있거든요. 네. 그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시겠죠. 잘 알 필요는 없겠죠. 예, 예. 오실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혹시 오실 분이라면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거기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서울 일만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네. 뭐 우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네. 전화로도 상담 변호사님이 직접 해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법무법인 발의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